오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종강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추가로 강의를 좀 계속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의 연계에 대해서 단수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명사의 연계형 중에서 복수일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할 때는 그 단어의 끝에 어미로서 희렉이 오고 그 다음에 요드와 맴이 오는 형태를 우리가 명사의 복수 형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런 이 명사가 연계형으로 될 때 보통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올 때는 두 번째 명사, 첫 번째 명사에서 이 두 번째 명사가 절대 명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연계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사가 형용사가 아닌데 앞에 있는 명사를 소위 말해서 한정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연계형,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연계형으로 쓰일 때 그 명사가 복수형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그냥 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희렉 요드와 맴의 형태가 아니라 자음 밑에 세레가 오고, 잘 보셔야 돼요. 세레가 오고 그 다음에 요드가 오는 형태가 되고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게 연계형의 복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엘로힘 그러면 분필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복수 형태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연계형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쓰질 않고 어떻게 쓰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떻게 합니까? 해 밑에 나오는 형태가 세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로헤 또는 엘로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엇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들일 때 수스에 복수를 써서 수심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수심인데 이게 연계형으로 쓰일 때는 이런 복수 형태로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뭘로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세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수세. 세레가 돼서 수세
또는 수세이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래서 무엇의 말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히렉 요드와 엠으로 맴으로 끝나는 그런 복수 형태가 연계형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세레와 요드의 형태로 바뀐다. 세레와 요드의 형태로 바뀐다. 그 내용을 히렉이 세레로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변화에서 이 강세가 앞에 두 음절 중에 하나의 모음에 열려 있는 경우가 닫힌 음절 아닌 열린 음절로 있는 경우에는 보통 쉐바로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이 세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복수 형태로 쓰일 때 또는 연계형으로 쓰일 때 이 벤이 세레가 짧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벤은 단수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단수 형태에서는 모음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세골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벤이 이 복수 연계형에서는 분네 또는 바님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바님, 그렇죠? 바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수 형태인데 이렇게 연계형에서는 쓰지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이 파타흐가 짧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쉐바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레 요드가 와서 분해 누구누구의 아들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슈파트 같은 경우에 판결을 하는 경우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미슈파트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복수 형태로 쓰일 때 앞에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이 페의 카메츠가 짧아져서 뭘로 되냐면 쉐바로 되고 그 다음에 테트에 째레가 붙고 히렉이 붙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세가 앞에 두 음절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 음절이 있고 두 음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절에서 받침이 없는 그런 열린 음절에서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복수 연계형에서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면 바니 같은 나비 같은 경우에 도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열린 음절이 짧아지는 거죠. 복수 형태에서. 그래서 카메츠가 쉐바가 되는 거죠. 느 그리고 위 느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수 형태에서의 여기도 그렇죠? 복수 형태에서의 연계형은 이렇게 세레와 요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1페이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한 2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거는 크게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관 연계형은 짧아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음의 변화, 연계형의 복수 형태에서의 모음의 변화 중에서 모음이 쉐바로 짧아지고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어서 오는 두 모음이 쉐바가 되어서 앞에 것이 보통 히렉, 앞에 쉐바가 보통 히렉이나 파타흐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바림 말씀들 다바르에서 나온 거죠. 드바림, 자, 복수 형태에서 이게 앞에 짧아진 거예요. 짧아진 겁니다. 드바림.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연계형으로 가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카메츠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드바, 이렇게 이제 표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쉐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드브레가 됐는데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드브레로 표기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쉐바가, 그렇죠? 유성 쉐바니까 이게 히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드브레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표기, 연계형에서 본문에서의 표기는 이렇게 드브레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뭇의 말씀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몰라킴 한번 보실까요? 왕들. 자, 여기 보시면 왕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연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쓰인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수 형태로 히렉, 요드, 매매 형태로 쓰이지가 않고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셀의 요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 카메츠가 카메츠가 쉐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쉐바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르케. 근데 표기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예. 앞에 있던 쉐바가 어떻게 해요? 단모음으로 히렉으로 바뀌게 돼서 이 경우에는 파타흐가 되겠군요. 파타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르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것은
몰라킴의 즉 왕들의 복수 연계 형태가 되어서 뭐뭇의 왕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복잡한데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남성 복수 연계형에 대해서 봤는데 남성은 이제 임이잖아요. 임, 히렉, 요드, 메 형태인데 여성 복수 형태는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뭐죠? 기억나세요? 홀렘바브죠. 그렇죠? 예. 홀렘바브에다가 뭐가 붙으니까 타브가 붙는 거죠. 타브가 붙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의 끝에 엔딩이 바로 이런 오트가 되는 그런 형태, 장모음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여성 복수형 어미는 복수 절대형 어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형도 이런 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연계형도 똑같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수소트. 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무엇의 암말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트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장모음은 짧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말씀드리면 장모음 짧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형 어미와 이제 같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런 강의한 4쪽에 보시면 강세가 이제 위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모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데 전강세, 강세 음절 바로 앞에 있는 전강세 음절의 모음이 열려 있는 경우, 즉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열린 모음인 경우에는 보통 쉐바로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호트. 자, 여기 보시기. 자, 미시파호트. 가족들이란 뜻인데, 그렇죠? 가족들, 여성형 명사를 써서 가족들인데, 이게 이제 연계형으로 쓰일 때는 이게 이런 카메츠가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카메츠로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쉐바가 되는. 왜냐하면 이게 열린 모음이잖아요. 열린 모음, 그죠? 받침이 없는 열린 모음이기 때문에 열린 모음에서 이 카메츠가 짧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바가 짧아지고 나면 계속해서 오는 두 모음이 쉐바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쉐바가 되어서 보통 파타후로 바뀐다. 우리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 모못의 땅들 이럴 때 땅들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르조트 극단 모음이죠.
아르조트.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게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아르조트가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극단모음 아에다가 이 르시가 카미츠였어요. 그렇죠? 카미츠. 아라조트였습니다. 이 아라조트가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짧아져서 이게 뭐가 돼요? 쉐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르조트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표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쉐바가 유성 쉐바이기 때문에 최종 연계형의 형태는 이 알레 밑에 있는 모음, 이 파타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쉐바가 없어지고, 그렇죠? 예, 이 파타흐가 있어서 아르조트가 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좀 길어진 거죠. 아까는 극단 모음이었는데 지금은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계 사슬이라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개의 낱말이 이제 나란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철수의 동생의 아내, 그럴 수 있잖아요. 철수의 동생의 아내, 철수 동생의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연계 사슬이다, construct chain이라고 하는데, 이 연계 사슬에 있는 낱말은 두 개 이상이 되겠죠. 두 개 이상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낱말에만 정관사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쓰는 게 자꾸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교재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4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바레 나비의 하 멜레크 이렇게 되어 있죠. 드바레 느비의 하 멜레크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드바림의 연계형 복수의 드바레이, 원래는 이게 달렛도 쉐바라 그랬죠. 근데 유성 쉐바이기 때문에 이 쉐바가 두 개 올 경우에 이거를 히렉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계형일 때 드바레, 그다음에 뭐죠? 예, 느비, 자, 이 경우도 느비임인데, 그렇죠? 느비임인데 이게 알레 밑에 셀에 아까 했었죠? 복수형에서 셀에 요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 멜레크가 온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디브레이 느비에이 하 멜레크, 이 하가 세 개의 명사인데 맨 끝에 하가 왔습니다. 그렇죠? 정관사 하가 왔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세 개의 명사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사가 계속 연계돼서 이제 온 거죠. 이런 방향으로 연계돼서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들. 그렇죠. 네, 말씀들 누구의? 선지자의 말씀들.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왕의 선지자의 또 예언자의 말씀들. 그래서 이게 명사지만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 종류의 명사, 복수형 명사가 왔을 때 세 번째에 해당되는 명사에는 뭘 붙인다? 정관사를 붙여서 명사들이 어디에 소유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계형이 두 개든 세 개든 꼭 뭐 세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든 좌우간 절대형은 오직 맨 뒤에 옵니다. 이게 이제 하멜레크가 절대형이 되는 거죠. 여기가 나머지는 연계형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7쪽이기 때문에 한 2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정도 남았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히브리어에는 성과 수가 일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계사슬 이렇게 명사가 줄줄이 나올 때 어느 한 부분을 형용사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온다는 거죠?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는 꾸며주는 부분과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과 수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서술용법으로 쓰이면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서술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형용사가 앞에 나왔다는 거죠. 보호 형태처럼 뭐 아름답다가 먼저 나왔다는 이런 형태인 거죠. 여러분 그 교재에 한번 보시면 몇 쪽이죠?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그 선한 왕의 말씀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예, 디브레 하멜렉 하토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디브레는 똑같아요, 그렇죠? 디브레 하멜렉 하토브 드브레 자 여기 보시면 자 연계형으로 쓸 때 이렇게 복수 형태 아까 했어요. 예, 셀에 요드가 오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두 개의 형태가 온 거죠, 그렇죠? 명사 연계사슬. 그래서 앞에 그 다음에 있는 명사에서 정관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아까는 세 번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오든 두 개 오든 상관없이 절대형에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 그런데 이 1번과 2번은 아까는 다 명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번과 2번은 명사잖아요. 드바림, 멜렉.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토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토브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 디브레는 다바르의 남성 복수 연계형이죠. 다음에 오는 하멜렉이라고 하는 이 절대 명사예요. 이 절대 명사형의 연계 상태입니다. 그렇죠? 연계 상태. 이게 연계형이 절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말씀들. 그렇죠? 그래서 맨 뒤에 오는 하토브. 이 하토브가 형용사로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에 두 단어 중에 하나의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지금 형용사인데 앞뒤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단수, 이거는 복수 형태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복수고 단수예요. 형용사도 어떤 형태죠? 예, 단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멜레크가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꾸며주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하토브는 누구와 뭐 때문에 온 거죠? 이 하멜레크 때문에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좋은 왕의 말씀들, 그 선한 왕의 말씀들, 그렇죠? 예, 남성 단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하나의 예가 있죠. 그 왕의 선한 말씀들 그랬어요. 드바레 하멜렉 하토빔. 이번에는 토빔. 그래서 어떻게 뭐가 왔어요? 복수 형태가 온 거죠. 두 번째 내용은 토빔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와 관련돼 있는? 그렇죠. 드바레이와 관련돼 있어서 이거는 그 선한 왕이 아니라 선한 말씀들. 그 왕이 주어져. 그 왕의 선한 말씀들. 그래서 바로 이 형용사는 이 드바림, 즉 디브레이, 여기에 관계된 형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보시면 토빔이 먼저 나왔네요. 형용사가 먼저 나왔어요. 복수 형태가 토빔, 드바레이, 하멜레크. 그래서 이 경우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진 거죠. 선하다 이 말. 선하다. 그 왕의 말씀들은 선하다. 선하다를 더 강조를 한 그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에서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 여기 보세요. 부가드 케파트니까 닭이 식어야 되고요. 자, 여기 콜.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이란 뜻이 있어요. 콜이 나오면 모든이란 뜻이. 응? 그런데 각자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의 뜻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콜은 어떤 뜻이라고요? 모든인데 각자 또는 전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콜의 연계형은 칼입니다. 카메츠를 붙이고 하투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메츠 하투브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 마켓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정된 복수명사, 한정된 복수명사와 연계형에서 이 콜은 칼로 변해서 모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마켓이 나오고 그 예문에 보시면 하 드바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칼과 마켓, 카메츠 하투브로 쓰이기 때문에 콜로 읽어야죠. 콜 하드바림. 일때 여기서는 모든, 그 모든 말씀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콜 하몰라킴, 모든 왕들,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콜이 연계형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달리한다. 원래는 카메츠 하투비 아니고 홀렘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각자 전체의 뜻인데 이게 만약에 카메츠 하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히렉이 없어, 홀렘이 없어야겠죠? 뭐죠? 콜이 돼서 모든 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콜 자체로도 쓰이지만 명사와 더불어서 연계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카메차트, 즉 오로 발음이 돼서 마켓과 함께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된 복수 명사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복수 명사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 드바림 또는 하 물라킴, 그렇죠? 그 왕, 그 모든 말씀들 또는 그 모든 왕들 이렇게 한정적인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정 명사다 이렇게 복수 명사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단수 명사와 만약에 연계형에서 이 콜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이 콜은 각각의로 번역이 됩니다. 그 밑에, 맨 밑에 5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죠?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콜, 바이트. 콜 바이트인가 모든 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콜은 그렇죠? 카메츠 하투브로 되어 있는 이 콜은 각각의 이렇게 해서 아까는 한정된 복수 명사에서는 모든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부정 단수 명사 정해지지 않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즉 부정 단수 명사일 경우에는 각각의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정해지는 것 이다 보니까 좀 모든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거고 또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각각의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보시면 콜 이르 그렇죠? 이르가 도시죠, 성읍. 그러니까 콜 이르 하면 각각의 성읍. 이것이 이제 문맥상 가장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정된 단수 명사지만 아까 부정일 때는 각각 정해지지 않는 것. 근데 한정된 단수 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라고 쓰이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콜, 하, 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가 정관사가 들어있죠. 바이트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전체 집 이렇게 해석이 돼요. 콜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콜 하이르 아인이 후음이기 때문에 정관사 그 모음이 파타흐에서 카메츠로 보상장음된 것 이렇게 보이죠? 기억나죠? 그래서 하이르의 모음이 카메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 하이르 그러면 전체 성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단수 명사 즉 정관사가 붙은 단수 명사는 전체로 해석이 된다. 이 콜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낱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까요? 보케르, 보케르, 아침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호데시, 호데시, 초승달 또는 일반적으로 달, 미안합니다. 달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하일라, 하일라, 밤이죠. 남성 명사입니다. 밤, 남성 명사입니다. 하일라, 하일라. 그 다음에 저녁이 뭐죠? 에레브, 그렇죠? 에레브, 에레브. 그 다음에 시간은 에트입니다. 에트. 시간은 에트. 아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밤 라일라는 어미가 어떻게 되죠? 카메츠 해죠. 카메츠에다 해잖아요. 즉 여성형 어미로 끝나지만 이것은 분류상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성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창조하다, 바라.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만 유일하게 쓰는 동사죠. 그 다음에 죄를 짓다,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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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발견하다, 맞자, 맞자, 맞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다, 옮기다, 용서하다. 그럴 때 나사, 나사, 나사.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다. 그럴 때 여러분 가라, 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게 뭐죠? 미크라. 느헤미야 8장 8절에 경전이죠. 그렇죠? convocation. 어떤 공적으로 뭔가 읽을 때 에스라가 읽을 때 그것을 이제
가라 또는 미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이란 말을 안 쓰죠. 미크라, 경전이란 말을 쓰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 8절에 나타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타낙이라고 하는 토라, 느빔, 케투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앞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지 않고 그들은 타낙,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미크라, 경전이라고 이렇게 읽는 데서 나왔던 동사입니다. 가라, 부르다, 소리내어 읽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면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사의 연계형의 복수는 임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세레요드 레로 에로 바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수 연계형에서 짧아지는 쉐바가 와서 짧아지는 경우, 쉐바가 두 개 열린 음절에서는 쉐바가 동시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히렉으로 짧아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카메스나 하타고도 다 짧아져서 쉐바로 된다. 명사 복수 연계형에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계사슬에서 마지막 명사에서는 정관사를 붙인다. 그것이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그리고 이렇게 연계사슬 중에 명사만 줄줄이 오는 게 아니라 이처럼 형용사도 오게 된다. 그래서 형용사가 올 때는 그 형용사의 성과 수를 봐서 어디에 꾸며주는가, 명사 어느 부분에 꾸며주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형용사가 앞에 나올 경우도 있다. 서술용법으로 쓰여서 이건 한정용법인데 꾸며주는 건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건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